야, 이 불효시야. 내 아비가 시장통에서 박수 줍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면에 찬물 양동이를 퍼부으며 이혼 서류를 짓밟았습니다.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아들은 이제 진짜 재벌 딸이랑 결혼할 거니까. 10년간 치매 아버님 수발든 저한테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닥쳐. 너 같은 핏줄을 들인 게 내 일생일대의 실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짓밟은 자의 최후는 어떠할까요? 10년의 인내 끝에 벌어지는 역대급 현장. 이런 사이다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 이 불효시야. 내 아비가 시장통에서 박수 줍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디서 그런 천박한 핏줄을 우리 집에 들여. 시어머니 박금자 씨의 날카로운 비명은 평소보다 훨씬 예리하게 제 고막을 파고들었답니다. 마치 잘 갈아낸 칼날로 생사를 사정없이 긁어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릴 때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폭풍우일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에서는 비릿한 분노의 냄새가 났고 덕지덕지 바른 화장이 번진 눈가에는 서슬 퍼런 살기마저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의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쾅쾅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했니? 야, 김서영. 내 눈이 장식인 줄 알아? 압구정 사모님들하고 시장 맛집 갔다가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금자 씨는 분을 못 이겨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아버지는 그저 당신의 철학대로 성실히 사셨을 뿐인데 그게 이 여자에게는 가문의 명예가 무너지는 대사건이라도 된 모양이었지요.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어떻게 버텼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왜 시장에 계셨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 누가 사돈이야? 그 남루한 점퍼떼기 걸치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리어카 끄는 노인네가 내 사돈이라고? 길 가던 동창이 묻더라. 금자야, 저 노인네 아까 너 보고 아는 척하던데 아는 사람이야? 하고 말이야.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너 같은 게 상상이나 가니? 금자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깎아먹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지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그저 본인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하시는 것뿐이에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습니까? 해를 안 끼쳐? 내 그 비루한 집안 꼬락서니가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게 바로 해를 끼치는 거야. 세상천지의 사돈이 시장통 노숙자처럼 박수 주우러 다니는데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길을 펴겠니? 안 그래도 너 같은 집안 딸년 며느리 삼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날까봐 내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살았는데 오늘 아주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더구나. 금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꽂히더군요. 사실 서러운 마음보다 먼저 든 생각은 기가 막힌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지난 10년간 치매로 대소변조차 못 가리던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친정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고 손을 내밀어준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청춘을 이 집 구석에 오롯이 바쳤던 것이지요. 어머니, 아버님, 오늘 요양원 입소하시는 날이라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짐 챙겨드리고
이제 막 돌아와서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 영감탱이 핑계대지 마. 내 남편 요양원 보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 천한 본색 드러내려고 작정했니? 그동안 치매 걸린 노인네 수발들면서 효부 코스프레 하느라 고생 많았겠지. 그런데 어쩌니? 이제 그 노인네도 집에 없으니 내 방패막이도 사라진 셈이야. 금자 씨의 독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낡은 가방을 낚아채더니 거실 한복판으로 팽개쳤지요.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식모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도 아버님 은혜 갚으려고 버텼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지나쳐? 지금 이게 지나친 거야? 야, 김서영. 너는 오늘로 이 집에서 끝이야. 내 아비가 구걸하듯 모은 박스가 내가 위자료로 넉넉히 쳐줄 테니까 당장 짐 싸서 사라져버려. 진우 씨는요? 제 남편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인가요? 진우? 내 아들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진우는 이미 재벌가 막내딸이랑 선보고 오는 길이야. 너 같은 집안딸이랑 10년이나 살았으면 많이 참아준 진우도 내 그 지긋지긋한 가난, 냄새에 진저리를 치더라. 박금자 씨의 그 차가운 말에 제 심장이 통째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지요. 남편 진우 씨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양동이에 찬물을 가득 받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몸에 밴 냄새 좀 씻겨주려는 거다. 차, 순식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제 온몸을 사정없이 덮쳤답니다.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줄기가 눈을 찔러 시야가 하얗게 번지더군요.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 발끝까지 닿는 순간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10년간 쏟아부었던 제 모든 헌신이 이 찬물 한 양동이에 속절없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떠니?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집안 딸년이 재벌가 며느리 자리 꿰차고 앉아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했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시장 바닥 리어카 옆으로 가란 말이야. 왜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니? 자, 이거 들고 당장 서명해. 그녀는 젖은 거실 바닥에 종이 뭉치를 던졌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지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한 그 종이가 꼭 제 비참한 인생 같아 보이더군요. 서명하고 당장 나가. 내가 쓰던 그 구질구질한 옷가지들은 내가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거니까 몸만 나가라고. 알았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젖은 이혼 서류를 빤히 바라보았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마비된 것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맑아졌지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으로 떠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서영아, 이제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던 그 인자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끝내길 원하시는 건가요? 원하고 말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다. 너 같은 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자격도 없었어.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더군요. 금자 씨는 제가 순순히 물러나자 오히려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지요. 이제야 주제 파악을 했나 보구나. 빨리 서명하고 나가. 당장. 저는 그녀가 늘 같은 것만 들고 다닌다며 무시하던 낡은 가죽 통장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 낡은 가죽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지더군요. 금자 씨는 그 지갑이 제 10년의 한이 담긴
보물상자인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강남 일대 건물들의 등기 권리증이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니 박금자 씨, 10년의 약속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은혜도 다 갚았고요. 당신이 내뱉은 그 차가운 말들, 그리고 이 물한 양동이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뭐, 박금자 씨?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이제 당신이 직접 그 기분을 느껴볼 차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오만함이니까요.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집을 나왔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금자씨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멀어지더군요. 빗줄기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다짐했답니다. 10년간 억눌렸던 김서영이 아닌 진짜 내 이름으로 당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금자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본인이 방금 내쫓은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이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빗물에 젖은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장통 리어카 앞이 아니었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상가 번영의 사무실이었지요. 저 멀리서 수십 명의 경호원이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낡은 점퍼를 벗어던지고 완벽한 노신사의 모습을 한 아버지가 서 계셨지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서늘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 집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낮게 읊조렸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당장 시작해 주세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요. 빗줄기가 최고급 세단의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차 안은 고요하다 못해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더군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가죽 시트의 냄새와 섞여 제 귓가에 묵직하게 박혔답니다. 10년 전 친정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시아버님에 대한 의리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의리의 기한은 끝났고 제 가슴 속에는 오직 차가운 얼음 송곳 하나만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쫓겨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짐짝처럼 밀려난 제 물건들이 아파트 복도 한 구석에 산처럼 쌓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금자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낡은 빗자루로 제 흔적을 쓸어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칼날로 비비는 듯 쓰라렸답니다. 에잇, 퇴! 10년이나 묵은 퀴퀴한 간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야, 김대리, 너는 뭐하고 있어? 저 낡은 옷가지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종량제 봉투에 다 쑤셔 넣어버려. 어머니, 그래도 10년이나 같이 산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이었던 진우 씨가 마지못해 봉투를 벌리며 묻자 금자 씨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임마, 너는 정이 많아서 탈이야. 그 비루한 집안 딸년이랑 살면서 내 앞길 막힌 게 누군데 그래. 이제 남편도 요양시설로 가셨겠다. 우리 집에 끼 내고는 전현이랑 같이 다 나간 거야. 어서 정리해. 조금 있으면 우리 복덩이 들어올 시간인데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눈에 띄면 되겠니? 하긴 지나가 이런 거 보면 기분 상할 수도 있겠네요. 알았어요. 어머니 깔끔하게 치울게요. 진우 씨는 제 10년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과 낡은 앨범들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더군요. 그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지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수입 외제차가 단지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오더군요.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진아가 내리자 금자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갔답니다. 어머 어머, 우리 진아 왔니? 세상에, 차 좀 봐라. 역시 유통 재벌가 막내딸은 격이 다르구나. 어머님, 비 오는데 왜 나와 계세요?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번에 새로 산 빌딩 명의 이전 서류 보느라 좀 늦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간드러지기 짝이 없었지요. 금자 씨는 그 말에 눈이 멀어 진아의 손을 덥석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답니다. 빌딩 명의 이전? 세상에, 우리 진아는 효녀 중에 효녀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진우야, 너 뭐해? 진아 가방 안 받아들고. 진아야, 오느라 고생했어, 빗길이라. 걱정 많이 했어. 진우 씨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진아의 가방을 받아들더군요. 진아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거드름을 피우며 오렌지색 화려한 쇼핑백을 금자 씨에게 건넸답니다. 어머님, 이거 오다 보니까 백화점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님 분위기에 딱일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이번 한정판이에요. 세상에, 이걸 정말 내가 가져도 되는 거니? 역시 우리 진아는 보는 눈부터가 다르구나. 그전 사람은 10년 내내 시장통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나 사오더니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을 살릴 복덩이야. 금자 씨는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전에 화려한 박스를 끌어안고 파한대소하더군요. 진아는 뻔뻔하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덧붙였답니다. 어머님, 제가 진우 씨랑 결혼하면 강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내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주식 투자 실패해서 날린 거 제가 아빠한테 말해서 다 메워드릴게요. 진아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얻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나 보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구나. 금자 씨는 진아를 껴안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 시각 저는 빗물 냄새가 눅눅하게 밴 시장 구석 고물상으로 향했답니다. 낡은 장갑을 끼고 묵묵히 폐지를 정리하던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리셨지요. 서영아, 내 몰골이 그게 뭐냐? 그 집 사람들이 정말 너를 이 빗속에 내쫓은 게냐?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르신도 안전하게 요양시설로 모셔다 드렸고요. 저 10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들 사람으로 안 보여요.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안전화를 벗어던지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평생 열지 않을 것 같았던 낡은 금고에서 황금색 표지의 장부와 서늘한 광택이 나는 블랙카드를 꺼내 오셨지요. 서영아, 고생했다. 10년 전 내 시아버지가 내게 준 기회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왔구나. 내가 내 약속 때문에 이 낡은 리어카를 끌며 숨죽여 살았지만 사자가 이빨을 숨긴다고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지. 아버지, 사람들 제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공든 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제가 갚아준 집에서요. 잔치는 끝났다. 이제 그들이 흘릴 눈물 한 방울당 그 집 기둥 하나씩 뽑아줄 테니 걱정 마라. 아버지는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하셨지요. 박 사장, 나 김 회장이다. 지금 당장 법무팀 움직여. 그동안 내 딸 약속 때문에 참아줬던 박금자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그 일가 채권들 오늘자로 전부 강제 집행 실시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아라.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로 새 며느리 환영 잔치가 한창이었답니다. 금자 씨는 동네 사모님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목청을 높이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 국 좀 드셔보세요. 간이 딱 맞죠? 이게 원래 있던 식모 같은 애가 나가기 전에 해놓고 간 거야. 먹고 떨어지라고 만든 거니 우리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복수 아니겠어? 깔깔깔. 어머, 금자 씨 정말 속이 다 시원하겠어.
그런 가난뱅이 집안딸을 끼고 사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말도 마요 사돈이라는 노인네는 매일 시장에서 리역 하나 끌고 다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우리 진아 좀 봐. 재벌가 막내딸이라 그런지 아우라부터가 다르잖아. 진우 씨도 술잔을 높이 들며 진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여러분, 진아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카드 빚 5억 원도 다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김진우 새로 태어날 겁니다. 자,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거실 가득 천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소리 없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금자 씨는 진아가 가져온 가짜 수익 인증서를 보며 자신의 남은 예금 3억 원까지 진아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있더군요. 탐욕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차갑게 움츠렸답니다. 어머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돈으로 당신의 목을 조여드릴게요. 10년의 헌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제 손등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지요. 서영아, 준비됐니? 이제 내가 주인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네, 아버지 45분 뒤에 명도 집행 시작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사랑하는 그 화려한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겠어요.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답니다. 제 손에는 10년 전 시아버님이 제게 맡기셨던 그리고 제가 법인을 통해 몰래 매수해 두었던 이 집의 진짜 권리증이 든 가죽 지갑이 단단히 쥐어 있었지요. 이제 박금자 씨의 가짜 왕국이 붕괴할 시간은 단 5분도 남지 않았답니다. 박 사장님, 집행관들 대기 중이죠? 신호 주면 바로 들이닥치세요. 단 한 가지 물건도 밖으로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고요. 예, 아가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답니다. 빗줄기는 어느덧 잦아들었지만 대신 거대한 폭풍우가 박금자 씨의 머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어머니, 새아가가 복덩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일 뿐이에요. 이제 길바닥에서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노숙자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호한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갔답니다. 10년의 세월을 청산하는 장엄한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단호한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갔답니다. 10년의 세월을 청산하는 장엄한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차갑고 서늘했답니다. 3시간 전 온몸이 젖은 채 이혼 서류를 받아들던 그 비참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복도까지 진동하더군요. 도어락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 서늘한 긴장감이 머물렀답니다. 띠링 마이너스 번호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씨는 제가 10년 동안 자식처럼 돌보던 난초 화분들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에이, 이 구질구질한 것들.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꽃도 안 피고 죽상만 하고 있더니 잘됐다. 이참에 다 내다 버려. 이제 내 집엔 금가루만 뿌릴 거니까. 어머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이제 이런 흙먼지 날리는 것들 대신 명품 화초들로 꽉 채워드릴게요. 진아라는 그 여자는 제 남편이었던 진우의 무릎에 누워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답니다. 진우는 제가 적어준 이혼 서류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 거실 허공에 날리며 말하더군요. 진아야, 너는 정말 우리 집의 구세주야. 저 구질구질한 김서영이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아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때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박금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답니다. 누구야? 아유 깜짝이야. 아니, 너 김서영? 너 뭐야? 금자 씨는 제 차림새를 보고 멍청하게 입을 벌렸답니다. 3시간 전물에 젖은 생쥐꼴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수백만 원대 실크 수트를 입고 은은한 치약 냄새를 풍기며 서 있으니 넋이 나갈 법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놀람은 이내 악에 받친 소리로 바뀌더군요. 아, 너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 옷 뭐야? 너 그거 어디서 훔쳤어? 아니면 3시간 만에 어디서 몸이라도 팔고 온 거야? 같은 게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명품 흉내를 내. 당장 안 나가.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진아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서영아, 너 정말 제정신이야? 이미 끝난 사이에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진우 씨, 조용히 해. 당신이랑 할 말은 나중에 따로 있을 테니까. 저는 소파 위에 놓인 화려한 주황색 쇼핑백과 그 안에 든 가방을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답니다. 금자 씨가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어디서 귀한 가방에 손을 대. 재벌가 막내딸인 우리 진아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야. 너 같은 게 평생 구경이나 해봤겠어? 당장 손 떼. 저는 차갑게 웃으며 금자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제 눈은 속였어도 제 감각은 못 속이세요. 제가 어머니 예물이며 옷가지들 관리하면서 명품 보는 눈만큼은 확실하게 키웠거든요. 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 가방 외국 뒷골목에서 만든 가짜네요. 로고의 각도가 1도 정도 틀렸고 가죽의 바느질 마감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머니 속으신 거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답니다. 진아라는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지요. 뭐라는 거야? 진아야, 전현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재벌가 막내딸인 내가 설마 가짜를 줬겠어? 어머님,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질투나서 저러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저기요, 김서영 씨?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알면 당신 가만 안 둬요. 진아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의 명품, 지갑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답니다. 지갑 사이로 삐져나온 종이 뭉치를 거실 탁자 위에 뿌렸지요. 재벌가 막내딸이 사채업자들한테 독촉 전화를 받고 사나요? 이 전단지랑 연체 고지서들, 이것도 다 설정인가요? 이게 뭐야? 진아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박금자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지요. 어머니, 아까 송금하신 5억 원. 그거 어머니 전 재산에 아파트 담보까지 추가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그 돈 아마 30분 뒤면 해외 계좌로 세탁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뭐? 해외 계좌? 진아야, 너 대답 좀 해봐. 내 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진아가 진우의 뒤로 숨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 역시 혼란스러운 눈으로 진아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답니다. 박금자 씨는 이성을 잃고 제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지요. 이 고약한 게 어디서 이간질이야. 내가 우리 집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작정하고 왔구나. 내 아들 앞길 막더니 이제는 내 돈까지 노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금자 씨의 손목을 부러질 듯 잡아챕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리는 것이 보이더군요. 손 올리지 마세요. 박금자 씨. 뭐? 박금자 씨?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름표 떼고 부르는 거야? 이 발칙한 게 시어머니? 3시간 전에 찬물 끼얹으며 내쫓으실 때는 남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시겠다고요? 이거 나 아파. 진우야,
너 뭐해? 내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 진우가 저를 밀쳐내려 다가왔지만 저는 그를 향해 싸늘한 경고를 날렸답니다. 오지 마. 김진우, 당신이 한 걸음만 더 오면 지금 집행관들 불러서 이 집 거덜내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법적 조치까지 갈 생각이니까 입 닥치고 서 있어. 집행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내가 무슨 권리로. 저는 금자 씨의 손목을 팽개치듯 놓고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답니다. 이 집 명의는 박금자 씨로 되어 있지만 이미 6개월 전에 경매로 넘어갔던 거 아시죠? 투자다 뭐다 해서 담보 잡혔던 거. 사실은 제 법인에서 전액 매수해서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내가 내 집을 샀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시아버지와의 의리 때문에 지켜줬던 10년의 유예기간은 당신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린 3시간 전에 끝났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의 강제 집행유예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방금 입금한 그 돈, 그리고 이 집까지 전부 회수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박금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진아는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지요. 어디 가세요, 이진아 씨? 아니, 본명은 박숙자 씨였던가? 당신 전과가 5번이나 있는 거 이미 경찰에 신고 끝났으니까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 독한 게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진아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답니다. 제 발로 나가는 건 당신들이 될 거예요. 보이죠? 지금 저 아래 세워진 검은 차들. 거실 창문 너머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경광등을 끄고 조용히 대기 중이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 16대가 박금자 씨의 집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그 서늘한 광경에 진우는 넋을 잃고 중얼거리더군요. 저게 다 뭐야, 서영아. 저 사람들이 다 누구야?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박수 줍는 어르신의 사람들이지. 그때 정중앙에 서 있던 최고급 세단의 뒷문이 열렸답니다. 수십 명의 수행비서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노신사가 내리더군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백발을 정갈하게 뒤로 넘긴 채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은 제 아버지 김만석 회장님이었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그 압도적인 위엄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창가에 서 있는 저와 눈을 맞추셨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모든 사냥을 끝내고 숨통을 끊으러 온 사자의 그것과 같았지요. 어머니, 아니 박금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명예가 어떻게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지,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던져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얼어붙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는 이미 법원 집행관들과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지요. 이제 박금자 씨의 가짜 왕국은 단 1분 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답니다. 서영아, 서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얘기 좀 해. 서영아. 뒤에서 들려오는 금자 씨의 처절한 비명과 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10년의 세월을 청산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칠 때 박금자 씨의 비명은 이미 절규를 넘어선 발악에 가까웠지요. 창밖으로 줄지어 선 검은 세단들을 보면서도 박금자 씨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답니다.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그녀가 서슬퍼렇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너 친구들 불러서 지금 쇼하니?
저 차들 빌린 돈은 어디서 났어? 끝까지 우리 집안 망신 줄래? 어디서 이런 천박한 연극을 준비한 거야? 당장 저 사람들 안 내보내? 어머니, 연극인지 아닌지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이에요. 뭐, 이 고약한 게 끝까지. 진우야, 너 뭐해? 저 차들 당장 치우라고 해.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잖니. 옆에서 진우 씨도 비릿한 비웃음을 섞어 거들더군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예의 따위는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 비겁한 목소리는 참으로 처량하게 들렸답니다. 서영아, 너 정말 끝까지 추하게 이럴 거야? 이런다고 내가 마음 돌릴 것 같니? 진아가 얼마나 놀랐겠어. 당장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해. 너 이러는 거 정말 정 떨어진다. 상간녀 진아라는 여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금자 씨의 팔을 붙잡고 가증스럽게 부추겼답니다. 어머님, 이거 영업방해로 신고하세요. 제 친정아빠가 아는 경찰청장이 한둘이 아닌데 저런 것들 당장 유치장에 쳐넣어야 해요. 진우 씨, 뭐라도 좀 해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금자 씨가 방금 송금한 5억 원을 어떻게든 빼돌리려 휴대폰을 꽉 쥔 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비열한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소리 대신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거실을 울리며 무거운 정적을 깼지요. 제 수신호에 맞춰 제복을 입은 법원 경매 집행관 3명과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답니다. 금자 씨는 당황해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들 뭐야? 남의 귀한 집에 허락도 없이 당장 안 나가? 이 집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집행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리를 펼치며 무미건조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금자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박금자 씨 본 주택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6개월 전 경매 낙찰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오늘부로 명도 집행 유예가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짐을 비우고 퇴거하십시오. 뭐? 명도 집행? 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내 명이라고. 내 집인데 누굴 나가라는 거야. 당신들 사기꾼이지? 집행관들은 대답 대신 빨간 딱지를 꺼내 들었답니다. 그들은 금자가 그토록 아끼던 이태리제 가죽 소파, 대형 TV, 그리고 진아가 가져온 그 가짜 명품 가방들에 사정없이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탁, 탁 소리가 날 때마다 금자 씨의 심장도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 했답니다. 안 돼. 내 소파, 내 TV. 손대지 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진우야, 저 사람들 좀 막아봐. 경찰 불러, 경찰. 어머니,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영아,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진우가 제 멱살을 잡으려 사납게 달려들었지만 수행원들이 단숨에 녀석을 제압했지요. 저는 차갑게 바닥에 주저앉은 금자 씨를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눌러 말했답니다. 어머니, 아니 박금자 씨 10년 동안 제가 이 집 대출금이랑 당신 카드 빚 갚아준 건 오직 시어르신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진아라는 사기꾼한테 투자한다고 날린 그 돈, 사실은 제가 세운 법인에서 빌려준 거였고요. 오늘 그 약속이 끝남과 동시에 당신의 모든 권리도 사라진 겁니다. 뭐, 내가 법인을 세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 사람들에게 당장 딱지 떼라고 해. 어서, 내 집이란 말이야. 금자 씨가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를 지를 때 거실 한복판으로 제 아버지 김만석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완벽한 수트를 입은 아버지의 위엄에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더군요. 금자 씨는 넋이 나간 듯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지요. 사사돈? 당신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여기 있는 거야? 당신 박스 줍던 노인네 아니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닌 시장 바닥에서 금자 씨가 던졌던 바로 그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그녀의 발밑에 똑같이 툭 던지셨답니다.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이 참으로 대단했지요. 박금자 씨, 내 딸이 시장 바닥 딸이라서 그렇게 무시했나?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상가 70%가 내 명이고 당신 아들이 다니는 하청업체 본사 건물주도 나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낸 데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똑똑히 봐두라고. 사람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게 무슨 사돈.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혀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영아, 내가 잘못했다. 봐달라고? 내 딸을 빗자루로 쓸어낼 때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자네가 버린 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네 목숨줄이었어.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슬금슬금 도망가려던 진아를 경찰들이 앞질러 막아섰답니다. 이진아 씨, 아니 박숙자 씨, 당신 유통재벌 딸 사칭하며 박금자 씨의 투자금 5억 원을 가로채려 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나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님, 진우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대로 못 가요. 진아가 비명을 지르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자 금자 씨는 거품을 물 듯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지요. 5억 내 5억. 진아야, 내 돈 내놔. 서영아, 제발 저 사람 좀 잡아줘. 내 돈 돌려받아야 해. 그거 내 전 재산이야. 금자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무릎팍으로 기어와 제 발을 붙잡았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지요. 서영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너 우리 며느리잖아. 1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받아오.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린 갈 곳이 없어. 제발 서영아. 어머니, 10년 정이요? 당신이 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릴 때 그 정은 어디 있었나요? 내 아버지를 시장통 나고 침뱉을 때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이제 와서 정을 찾다니 참으로 가증스럽네요. 진우 씨 역시 비굴하게 눈물을 쏟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비겁한 남자의 눈물만 남았더군요. 서영아, 내가 저 여자한테 홀려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진우 씨,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10년의 세월이야. 당신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가르쳐 주셨잖아.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이제 당신들이 직접 그 비참한 기분을 느껴볼 차례야. 저는 지갑에서 10년 전 금자가 버리라고 던졌던 그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감도장을 확인하며 집행관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행관님, 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단 한 가지의 물건도 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몸만 나가게 하세요. 안 돼. 내 가방, 내 패물들. 이거 안 나? 내 집이야. 이 나쁜 사람아. 집행관들은 가차 없었답니다. 박금자 씨와 진우는 양팔이 붙잡힌 채 거실 바닥을 긁으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금자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욕설과 애걸을 반복했지만 그 소리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잦아들었답니다.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아파트 정문 밖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통곡하는 금자 씨와 넋을 잃고 앉아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1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하고 따뜻하게 물으셨답니다. 서영아, 이제 괜찮으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니?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들이 더럽힌 것들은 다 버리고 아버지랑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그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일그러진 금자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외면했답니다. 10년의 인내는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본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맺은 비참한 열매뿐이었지요. 제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의 묵직한 소리가 고달팠던 제 세월의 멍에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종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박금자 씨의 처절한 곡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질수록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처절한 인과응보의 마침표뿐이었답니다. 명도 집행이 끝난 직후 박금자 씨와 진우 씨는 정말 말 그대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그 화려하던 거실도 번쩍이던 수입 가구들도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비참했답니다. 금자 씨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침을 뱉었던 제 아버지의 리어카가 서 있던 바로 그 시장 골목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고. 진우야 너 뭐라도 좀 해봐. 경찰청장 안다는 그 기집애는 어디 갔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라잖아요. 지금 저한테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저 해고됐대요. 아니 해고 정도가 아니라 공금 유용으로 고소까지 한다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진우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휴대폰만 바라보더군요. 제 아버지 만석 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기업에서 그의 비리를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직무유기의 상간녀와 공모한 공금 유용까지 그가 저지른 업보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답니다. 뭐, 아이고, 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 재벌 딸이라고 부추겼잖아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 찍어준 게 누군데. 지금 저한테 그러세요. 길바닥에서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주위로 시장 상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졌답니다. 금자 씨는 평소 동네에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자랑하던 동창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여보세요? 정여사? 나 금자야. 아니,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딱 2천만 원만. 여보세요? 정여사?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이미 시장통에는 박금자 씨가 가짜 명품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답니다. 이것들이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아랑곳하더니 이제 와서 전화를 피해. 여보세요? 최 여사님? 저 금자예요. 어머, 금자씨? 나 지금 바빠. 그리고 금자 씨네 집 경매 넘어갔다며? 그런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창피해서 원. 그렇게 금자 씨의 가짜 인맥들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답니다. 눅눅한 밤바람과 비릿한 시장통의 냄새만이 그들을 반겨줄 뿐이었지요. 금자 씨는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발로 찼던 그 지저분한 바닥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장 골목, 푸석해진 머리칼에 때국물 흐르는 옷을 입은 박금자 씨가 구석에서 눅눅한 폐지를 줍고 있더군요. 10년 전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리어카를 끌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그때 소리 없이 다가온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리어카 앞에 멈춰 섰지요.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우아한 모습에 제가 천천히 내렸답니다. 금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더군요. 서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서 죽어. 박금자 씨,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제 당신을 부를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서영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10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작은 방 한 칸만. 아니, 고시원비라도 좀 보태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저는 차가운 눈으로 제 구두를 붙잡은 그녀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아닌 10년 전 그녀가 제 아버지에게 던졌던 바로 그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의 발밑에 똑같이 떨어뜨렸지요. 이거 당신이 제 아버지께 던졌던 바로 그 돈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 1,000원짜리 몇 장에 끼워 맞춰보세요. 서영아, 이게 무슨...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줍는 박스 한 장의 무게가 사람 목숨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고요. 당신이 천하다고 비웃었던 그 박스들, 이제 당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세요. 시아버지와의 은혜는 10년의 수발로 이미 다 갚았으니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직접 견딜 차례입니다. 옆에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진우 씨가 서 있었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것 같더군요. 저는 그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진우 씨, 당신이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10년의 세월이야. 공금 유용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감옥에서 그 세월을 복귀하며 평생 후회하며 살아. 서영아, 내가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차에 올랐답니다. 룸미러 너머로 리어카를 붙잡고 오열하는 금자 씨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 만석 씨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위한 만석 장학재단을 설립했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리어카를 끌면서도 내 땅은 내가 관리한다는 철학을 지켰던 아버지의 명예를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게 복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재단 설립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서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 얼굴에 진짜 웃음이 피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져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기에 오늘이 있는 거다.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내 마음이 기특해서 하늘이 도운 게야. 시장 상인들은 이제 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건넨답니다. 저 또한 그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지요. 10년간 저를 짓눌렀던 시월드의 그림자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사람을 담는 그릇은 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짓밟은 자의 끝은 결국 본인이 짓밟은 그 바닥보다 더 깊은 나락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당신은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나온 세월이 당신의 훈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따스한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는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